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 딱풀 8월 마지막 날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이 정군 지휘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일단 연합뉴스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한 점령 목표 전군 지휘훈련 실시, 김정은 지휘소 방문, 한미연합연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을지 자유의 방패 UFS인데 거기에 대응을 해서 전군 지휘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김정은은 작전 초기에 적 지휘부 타격해서 길을 꺾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제 한밤중에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이 두 발을 발사를 했는데 이 비행 거리가 350km. 그러면은 딱 평양에서 계룡대, 육군, 해군, 공군 이 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겨냥한 그 거리를 비행을 한 겁니다. 이 북한이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에 대응해서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의 전면 전쟁을 가상한 도발적 성격이 짙은 위험천만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려놓은 상황에 대응해서 29일부터 전군 지휘훈련을 조직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해군사령부 작전지휘소를 방문한 김정은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딸 김주애와 같이 또 북한 해군절 맞아서 그 방문을 했었죠. 자, 이렇게 상당히 안보적으로 좀 위협이 계속 몰려오는데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안보 불감증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자, 지금도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률성, 홍범도 이 문제도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북한 친화적인 정책을 쓰고 사회 전반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지금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나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이야기인데 이 동아일보는 홍범도 흉상 문정부에서 육사에 설치할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흉상이 설치된 지 25년이 된 국방부에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고 그리고 또 중앙일보 12면 기사는 김원봉이 안 되자 홍범도로 문정부 군 뿌리를 바꾸려 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일단 홍범도 흉상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국방부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데 그것은 25년이 돼서 그대로 존치를 하기로 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것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 논란이 촉발된 것이 이 문재인의 과도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바꾸려 한 것에서 시작이 됐다.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를 하고 친일파 낙인 찍고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그 연장선상이죠. 국군의 뿌리를 바꾸려고 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국방부에서는 소모적 논쟁, 신속 매듭 가다 그래서 육사에 설치한 홍범도 흉상은 이전하고 국방부에는 존치를 한다. 2018년 공감대 없이 육사에 설치가 됐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장교 양성기관의 논란 인물은 부적절하다. 자, 이 육사 안에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이렇게 됩니다. 2018년 3월 설치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죠. 그 당시에도 육사 총동창회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설치가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전 필요성이 이미 제기가 됐습니다.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은 동아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사 동문 대부분이 육사 흉상이 설치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
사전에 동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홍범도 장군의 독립 공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공산주의 논란이 있는 인물의 흉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둘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을 했습니다. 자, 무리하게 그 육사에까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설치한 것이 이 논란의 화근이 됐는데, 자, 왜 그랬을까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일보 기사에서 설명을 합니다. 일종의 홍범도는 김원봉의 대체제였다는 이야기죠. 뭐냐면은 최근에 정부가 육사와 국방부 청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전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기사는 이렇게 썼지만 북한의 눈치를 봐서 문재인이 북한의 눈치를, 김정은의 눈치를 봐서 한미 동맹의 뿌리를 둔 국군의 정체성, 지금 한미 동맹의 뿌리를 뒀죠. 6.25 때 같이 참전을 하고 혈명이 됐으니까. 그리고 백성엽 장군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 한미 동맹의 뿌리를 둔 국군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문재인이 국군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그 흉상을 이전하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권 관계자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권 고위 인사 하면은 이 상당히 장관급 정도는 될 텐데, 이 익명으로 중앙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군 창설 주역이자 김일성 포상을 받은 김원봉, 그때 한창 논란이 있었죠. 김원봉이 이끈 항일운동을 국군의 뿌리로 만들기 위해서 서훈을 시도를 하다가 그때 훈장을 주려고 막 했었죠. 그런데 반대 여론이 극심해서 실패를 하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 김원봉은 포기. 그 대신 이 남한사에서도 상당히 그 이름이 많이 알려진 독립군으로 홍범도 장군을 일종의 대체제로 내세운 정황이 확인됐다. 대체로 내세운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지금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김원봉, 홍범도 장군을 부각한 목적은 한미 동맹에 근간을 둔 우리 군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김원봉 소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막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 국군의 날도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날, 리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일인 10월 1일인데 이것을 또 바꾸려고 막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군의 날 변경 결의안을 제출을 했고, 그래서 2018년 1월에 업무 보고를 보면은 국방부는 독립군과, 당시 문재인 정부 국방부입니다. 독립군과 강복군 관련 연구를 통한 국군의 역사적 뿌리 재정립과 신흥 무관 학교의 독립운동차 발굴 이런 것을 강조를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한미 동맹의 뿌리를 둔 것을 부정을 하고, 국군을 부정을 하고, 북한의 눈치를 봐서 이 항일 독립운동 때부터 해왔던 그 항일 독립운동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는 나중에 좌파 활동을 한 사람이 많죠. 북한군에 동조를 해서,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동조를 한 홍범도, 러시아 그 공산당에 입당을 했던 소련이죠, 당시. 자, 그래서 그런 시도를 했는데, 김원봉 소원 시도까지 있었지만은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되니까는 정부는 대신에 홍범도 장군 띄우기를 시작했다. 문재인은 2019년 4월에 카자흐스탄을 가서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을 추진을 했고, 2021년 8월 강복절에 맞춰서 대대적인 유해 송환 행사를 또 진행을 합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공적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련 공산당 당원으로서 자유시 참변 이후의 삶이 육사 생도들이 매일 격리하면서 롤 모델로 삼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잘 맞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 말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자,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하고 어떤 게 옳은 일인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근데 들리는 이야기는 아니 이 홍범도 장군 육사에서 흉상을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이지 홍범도 장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육사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도록 하는 그것은 맞지 않다. 국군의 뿌리를 바꾸려 한 문재인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고 자유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일보가 홍범도 행적의 쟁점과 논란을 총 정리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자유시 참변 때 가해자 볼셰비키 편에 섰다. 그런데 육사 롤 모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쟁점과 논란에 대해서 독립 영웅이었고 자유시 참변에 연루가 됐고 말년에 홍범도가 어떻게 지냈는지 또 공산당에 그전에 공산당에 입당한 일 그리고 종합적 평가까지 쭉 다양하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유시 참변 이것이 지금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볼셰비키 편에 선 것은 사실이다. 이건데 1921년 6월에 발생한 자유시 참변, 흑하사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자유시 참변은 독립운동 무장투쟁 사상 가장 큰 비극이자 항일 무장투쟁의 역량을 떨어뜨린 사건으로 평가를 받는데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제의 압박을 받던 만주의 무장투쟁 세력이 국경을 넘어 러시아령에 직결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러시아령에 직결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나 러시아 볼셰비키 적군입니다. 적군. 볼셰비키의 무장 해제 압박이 있었고 독립군에게 무장을 해제하라고 볼셰비키가 요구를 했죠.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는 독립군 세력이 있었는데 그 세력은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다. 독립운동 세력의 일원인 이르쿠츠크파가 적군과 결탁을 해서 장갑차와 기관총을 동원해 공격을 했습니다. 독립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 배후에는 러시아 내 한인 무장단체를 제거하려는 일본 쪽 요구가 있었고 볼셰비키와 일제의 결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자유시 참변인데 홍범도가 이 학살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볼셰비키 편에 섰던 것은 사실이다.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체포된 독립군 860여 명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홍범도는 재판위원을 맡았다. 그 재판 결과 상당수 독립군이 수용소에 갇히는 등 고초를 겪었고 당시에도 독립운동 진영에서 홍범도 책임론이 팽배해서 그를 배신자로 모는가 하면 암살을 시도하는 일까지 있었다. 무장해제를 당하지 않으려고 다시 만주로 간 김자진, 이범석과는 달리 홍범도는 볼셰비키 측의 무장해제 요구에 순순히 응했다. 자, 그래서 그런 인물을 육사 교정에서 묻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공산당에 입당한 대목에서도 이 홍범도는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주최 극동민족대회에 참석하면서 레닌을 만나서 금화와 권총을 선물 받았고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 평가는 이겁니다. 독립 영웅은 맞는다. 그러나 육사 생도의 본보기 일까? 자, 이 문제가 이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우파 진영에서도 홍범도를 지나치게 미화를 하면서 왜 이 시점에 이런 논쟁을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것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일보가 오늘 일면 기사로 단독 보도를 하나 했는데, 자,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이 대통령실 총선용 개편, 추석 직후에 단행활동, 총선용 개편, 강성규, 김은혜 등 출마 준비 예상, 정기국회 끝나는 12월에 추가 개편, 참모들 줄사표 던질 지역에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총선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 내년 4월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 의향을 다 물은 것 같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그렇게 했죠. 총선이 다가오면은 과거 청와대에서 참모들 중에서 누가 총선에 나갈 건지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아주 필요한 사람은 좀 더 있으라고 뭐 권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후임을 물색을 해야 되니까는 이 총선 한 보통 6개월, 7개월 전에는 그런 작업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국민일보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 참모질 개편 시점은 추석 직후인 10월 초순쯤 그리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중순쯤 이 두 차례에 나서서 순차적으로 참모 개편이 이루어질 거다. 수석급 중에는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대통령실을 떠날 걸로 알려졌고 두 사람은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죠. 비서관 중에서도 전희경 정무일 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서성우 자치행정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등이 총선 출마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 자, 전희경 비서관도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등을 대상으로 총선 출마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여권 고위 관계자가 설명을 합니다. 공석이 될 자리에 기용될 후임자 물색도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진전이 되는 상황인데, 자, 또 하나의 관심은 내각이죠. 내각에서 누가 나올 건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미 나왔고, 자, 대통령실 개편에 이어서 총선에 대비한 개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부총리,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다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물이죠. 이 사람들은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자, 역시 이 관심의 초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출마 여부. 아직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치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체 이 국정 운영의 틀에 맞춰서 윤석열 대통령,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데, 윤 대통령의 현재까지의 이 의중은 이번 총선은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지금 이 민주당과 싸우면서 그 일당백의 이 역할을 하고 있다. 대체 불가하다. 대체 불가 법무부 장관이다. 후임을 누가 뽑더라도 그만큼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이 국회에 진출하면은 사실상 뭐 초선 의원으로서 큰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총선 전에 그 본인 혼자 단기 필마로 나가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여권 배지를 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거 분위기를 확 띄우는 게 그런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정치 경험은 전혀 없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 총선은 출마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는 분위기가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고, 또 정말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차출을 상당히 지금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매일경제신문이 기사를 하나 단독 기사를 보내는데 이겁니다. 제목은 진보는 도덕적 우위. 이거 옛말이다. 개인 비위 재판. 야당 11명 대 여당 2명. 재판받는 입법 권력. 선거법 위반 7명으로 체다. 뇌물의 보좌관 성추행까지 다양하다. 자, 그런데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개인 비위 혐의에 연루돼 형사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 의원은 총 13명인데 그중에 11명이 야권, 민주당 계열이라는 거죠. 2명이 여권, 국민의힘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의 피고인 수가 여당 대비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거부터 뭐 진보 정당이 보수 정당보다 도덕적으로는 우월하다.
말은 옛말이 됐다. 뭐 이거는 뭐 여기 볼 것도 없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조국, 윤미향 이 도덕성을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유상범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는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 최강욱, 한병도, 노웅래, 임종성,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은 김희국, 정의당 소속 이현주. 자, 그런데 무소속 중에는 윤관석, 윤미향, 박완주, 양정숙, 하영재 개인 비위 형사재판. 이 무소속 다섯 명 중에서 4명이 민주당 출신이죠. 그래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의원 중에 하영재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야권 의원 11명이 범죄 혐의에 연루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셈이고 여권 피고인은 2명에 그쳤다. 또 한 명, 곧 재판을 받을 인물 또 있죠. 민주당이었다가 무소속 김남국입니다. 자, 김남국 어제 이 민주당이 아마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서 제명 권고를 받았는데 자문위원회가 제명 권고를 했는데 그걸 깨고 부결을 시켜버렸죠. 제명안을 부결을 시켰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서 주요 기사로 다루는데 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한겨레 경향신문도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기사를 보냅니다. 자, 한겨레 오면 기사입니다.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안 결국 부결. 민주당 또 제19 감싸기. 비판적인 논조로 내보냅니다.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만큼 제명까지는 과하다고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진 결과인데 당내에서조차 온정주의가 다시 발동해 오판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리고 민주당 소위 간사죠. 송기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부와도 상의는 충분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결 결정에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비이재명계에선 김남국 제명안 부결이 또다시 온정주의가 발동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김남국은 앞으로 이렇게 됩니다. 윤리특위는 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다시 징계안 처리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안에서 다시 심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이 제명안을 소위에서는 다시 논의할 수 없고 대신 징계 수위를 낮춰서 소위에서 다시 표결하거나 윤리특위 전체에서 제명안을 논의할 수는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은 허지부지 돼서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안이 표류를 할 것이다. 그런 의견이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8월 30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